안녕하세요. 언덕밑의 한지입니다. 오늘은 제 미싱방 보여드리면서 원단이나 부자재 등 제가 평소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싱을 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른 분들은 원단을 어디에 쌓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미싱방 중에서도 그 원단 이제 정리하는 게 가장 궁금하시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그다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긴 하죠.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튼을 쳐서 커튼 안쪽에 원단을 두고 있어요. 자, 커튼을 치면 원단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좀 많죠? 최대한 그래서 원단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좀 많이 해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원단이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말 정신이 없기도 하고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매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는 솔직히 아니고요. 지금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기는 하고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그 사이에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중간중간 지저분한 부분들 좀 빼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면 원단 종류가 되게 많죠. 지금 이게 제가 원단장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아래쪽에는 이제 자주는 안 쓰는 그러니까 사시사철 굳이 자주는 안 쓰는 코트감 종류 있고 그다음에 밍크 스판 있고 뭐 쿠션지들 이렇게 위에는 패딩지 제일 윗칸에는 패딩지 종류들을 좀 쌓아서 놔둔 상태예요. 저희 집은 엔간에서는 이 원단들이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평상시에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일 위쪽에는 이제 사시사철 쓰지는 않는 패딩지 종류를 놔둔 상태고 그리고 요 중간 정도에는 두 칸 정도는 시보리감. 시보리감은 원래는 좀 깔별로 이제 놔두는 편이기는 해요. 유일하게 다른 원단들은 깔별로 놔두지는 않는데 시보리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깔별로 놓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조금씩 미세한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슷한 색감으로 놔둬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색감을 좀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놔두는 편이긴 한데 지금 쓰다 보니까 색깔이 좀 섞였어요. 이렇게 섞여서 둔 상태로 있다가 필 받으면 그때 가서 이제 또 한 번씩 이제 깔별로 놔두고 정리하는 편이에요. 시보리감만 유일하게 깔별로. 그리고 이쪽 칸에는 기능성 같은 기능성이기는 한데 여름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쿨맥스 종류도 있고 그리고 폴리싱글 스판 그리고 저는 카치온 종류도 되게 좋아해요. 구김이 없고 흡습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땀 많은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활동성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김 없는 원단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릎 안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원단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요 얇은 한 칸은 기능성 원단들 위주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직기류 여름용 직기류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원피스를 자주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좀 아래쪽에 좀 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이쪽 칸에서는 거의 보면 겨울 원단, 저 끝에가 겨울 원단, 그리고 거의 시보리감, 제일 윗칸은 패딩지들, 그리고 여름 원단들, 여름 기능성 원단들이 보통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같은 재질의 원단들로 구성을 해서 놔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놔두는 편이고 자 이쪽에 보면 이쪽은 여기도 기능성이기는 한데 20수급 그러니까 봄 가을에 이제 쓰는 원단들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 4계절 중에 봄 가을 두 계절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20수급 원단들을 최대한 이제 조금 이 바깥쪽에 빼놓는 편이에요. 제가 손쉽게 빼기 좋게끔. 그래서 면 다이마르류 20수급 특양면도 있고 그다음에 미니추리도 있고 뭐 싱글 원단도 있고 보통 그래서 걔네들은 여기 가운데 칸에 있고 위쪽에는 뭐 3단 줄이나 뭐 이런 것들 자주 빼지 않는 것들 뭐 총알지 뭐 TR 주름 있는 것들 이런 종류 있고요. 근데 대신 대부분 봄 가을에 쓰는 원단들이 이 제일 바깥쪽에 거의 제 기준에는 이게 로얄 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아래쪽 두 칸은 이제 기능성 마찬가지로 기능성이긴 한데 20수급 기능성 쿠션지류 등이 보통 이 자리에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기류들 있고 요름 있고 제일 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지붕에는 겨울 원단들 올라가 있어요. 자주 빼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어쩌다 한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일 윗칸에다가 올려두는 편이고 그리고 직기류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올지도 있고 여기 이 두 칸 같은 경우는 여기 두 칸도 이제 제 눈높이에서는 이제 빼기가 편한 쪽이어서 여기도 이제 싱글류나 아니면은 사선지
그러니까 보통 20수급이 20수에서 30수급 정도가 있기는 해요. 여기 칸도 면 다이마루가 보통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쭉 줄 있는 데 있죠. 여기는 폴라플리스. 보통 이제 저는 겨울 원단, 겨울 안감 쓸 때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털 원단 이제 안쪽에 이제 많이 썼었는데 너무 겨울인 게 너무 부각이 되는 게 별로여서 초봄이나 조금 날씨가 너무 춥지 않을 때는 안쪽에 이제 안감이 털로 돼 있으면 너무 딱 겨울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제 근래 들어서는 거의 폴라폴리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해서 폴라폴리스로 이제 안감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 그런 종류들이 요 가운데 칸에 쭉 있는 편이고, 그리고 위쪽에는 마찬가지로 좀 겨울 원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린넨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면 직기스판이나 뭐 이런 안감류, 안감 종류, 다우다도 있고, 뭐 안감류로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쪽에 거의 대부분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바지감들, 이제 뭐 청지는 청지대로 따로 이렇게 대부분. 근데 얘네들은 제가 유일하게 세탁을 꼭 웬만하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지스판이나 아니면은 트윌스판 종류들은 웬만하면은 선세탁을 꼭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면 종류 중에서는 미니줄이 같은 종류는 좀 줄어듦이 있기 때문에 옷 만들기 전에 미리 세탁을, 그러니까 받자마자, 원단 배송 받자마자 거의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웬만하면은 다 받자마자 바로바로 선세탁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 넣어놓는 편이에요. 지금은. 예전엔 안 그랬고요, 솔직히. 그래서 안 한 것들도 좀 있는데, 안 한 것들 중에서도 이제 향 맡아보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지 제거 용도 있고, 이제 줄어든 방지 용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세탁을 좀 하는 편이고, 선세탁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런 털원단, 컷 끝에가 다 날려요. 이런 털원단이나 아니면 패딩 이렇게 같이 덧대 있는 애들 있죠, 패딩지들. 이런 애들은 선세탁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얘네들 다 풀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끝쪽이. 그러니까 패딩지들은 선세탁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가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일단 대부분 원단들은 이런 종류로 지금 있는 편이고요. 지금 제가 양쪽에 지금 보면은 스피드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겉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튼을 쳐놨는데, 커튼을 쳐놓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만 봐도 솔직히 아무리 정리가 돼 있어도, 지금은 정리가 이미 돼 있는 상태긴 하니까 그나마 깔끔해 보이긴 해요. 근데 쓰다 보면,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상태 그대로 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기왕이면은 커튼을 쳐주게 되면, 자, 이쪽만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이쪽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누군가 내가 미싱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렇게 원단이 많으면 솔직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할까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려놓기도 하고, 미관상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형광등 불빛을 조금 가려주는 용도도 좀 있기는 해요. 어차피 이제 조금 저는 좀 얇은 원단으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그런 게 좌지우지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깔끔함과 이제 불빛으로부터 이제 빛바램 같은 거를 조금 차단해주는 용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는 게, 저한테도 이제 많이 여쭤보는 게, 원단은 어디서 사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기능성 원단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차르르한 원단은 어디서 사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능성 원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제 거의 한 군데 이제 원단샵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이 제 미싱방에 있는 원단들 거의 한 70% 정도는 거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생각이 한 60, 70%는 한 군데 거예요. 거기가 일단은 좀 싸기도 싸고요. 거의 보통 원단들이 한 1,500원에서 싸게는 1,000원, 아니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2,500원, 비싸봐야 3,000원 정도 한 마에.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사계절 원단 다 포함해서 가격도 저렴한데, 일단은 원단 자체 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능성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능성도 이제 다른데 뭐 가격이 싸다고 해서 되게 뒤처지거나 그런 원단 아니에요. 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한 군데 거 많이 쓰는 편이에요. 최근에 샀던 싱글 원단도 되게 예쁘죠?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서 사는 편이에요. 원단장에 원단을 접어서 이렇게 넣을 때는 뭐 저도 이렇게 뭐 칼각은 아니지만 보통 평상시에 좀 바쁘고 이럴 때 원단 재단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공간이 부족해서 막 이렇게 쑤셔 넣을 때도 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엉망으로 돼 있는 원단들 정리할 때나, 아니면은 처음 원단장을 새롭게
원단 정리할 때 하는 방법으로, 제가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을 막 썼다고 쳤을 때 처음에 기준이 되는 원단을 하나 더요. 그러니까 요 옆 가로폭을 맞춰서, 요 폭에 맞춰서, 그러니까 원단장에 따라서, 원단장 폭에 따라서 몇 센치 정도, 몇 센치 폭으로 이제 이 가로폭을 맞출지는 이제 임의로 내가 사용하는 원단장 폭에 맞춰서 이제 정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제 폭들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아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기준으로 될 원단을 하나 접어주세요. 요 사이즈를 기준으로 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단 엉망으로 돼 있는 게 있다 했을 때 비슷한 사이즈로 접어주세요. 접어놓고 지금 이 사이즈 대충 맞아졌죠? 그러면 그대로 접어서 가로, 세로, 폭 이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또 하나 쓰다가 재단하다가 이제 엉망된 원단, 얘네들도 그냥 정원단이 아니어도 그냥 잘라놓은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접어놓은 상태에서 두고 가로, 세로 얘랑 각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쪽에 보여지는 원단들이 기왕이면 좀 더 깔끔한 쪽이 앞쪽으로 있게, 그거 당연하겠죠? 자, 이 뒤쪽보다는, 요 뒤쪽, 요 부분보다는 요 부분이 훨씬 좀 더 깔끔해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앞쪽으로 둘 거예요. 앞쪽으로 둘 거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원단장 새로 정리하면서 이제 다 뺐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정리해서 몇 가지 뺄 때도 하나 접고 올려놓고, 하나 접고 올려놓고,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보통 한 뼘 반 정도? 높이? 정도?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사이즈를 좀 이렇게 가로, 세로 맞춰놨잖아요. 맞춰놓은 상태에서 앞쪽 부분 될 부분을 내가 보여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두고, 팔꿈치 안쪽에 원단을 이렇게 밀어서 넣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잡아둔 상태에서, 자, 보시면 원단 이제 이 빈 곳에 그냥 그대로 요 팔이 그대로 쑥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솔직히 굳이 칼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각은 아니에요. 근데 뭐 평상시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저는 이제 옆 가로, 세로 폭만 어느 정도 맞춰서 그때그때 이렇게 몇 개씩 쌓아 올려서 이렇게 안쪽에서 넣어서 정리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부자재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원단장 아래쪽에 제 거는 이제 수납이 따로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뭐 따로 판매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보시면 그냥 원래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원단장 위쪽 이 렉을 그냥 쌓아서 이제 따로 저희는 리폼을 해서 이 부분은 돼 있는 상태예요. 이쪽은 이제 원래 이제 원단장으로 판매되는 용도고, 그러니까 조금 디자인이 다르죠. 지금 어쨌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부자재들을 이제 저는 쌓아서 넣어놓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앞쪽에 이제 제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뭐 젖밴드, 마스크 재료, 면 테이프, 바이어스, 라인 테이프, 웨이빙끈 정도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 종류 있고 라인 테이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웬만하면은 이제 지퍼백에 넣어놓는 편이에요. 다른 것들도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젖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말아서 넣어놔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사용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아래쪽도 젖밴드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고, 젖밴드를 많이 쓰는 편이라 좀 다양하게 좀 쌀 때 많이 쟁여서 이렇게 넣어놓는 편이고요. 근데 뭐 안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박스 같은 거 새로 사진 않고, 여기 보죠? 그냥 막 돌아다니는 박스 같은 거, 종이 박스 같은 거 좀 튼튼해 보이는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사이즈 맞으면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아래쪽은 면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아서 색깔이 좀 보이도록 놔두는 편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빼서 쓰기가 편하거든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밑에는 바이어스 이제 말아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원단 쓰다가 색깔 좀 예쁘다, 뭐 아니면 포인트로 예쁘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작업해서 이렇게 말아서 넣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바로 옆 칸에는 이제 후드끈하고 뭐 접시보리 종류,
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드끈도 이제 좀 종류가 많아서 그냥 일단 지퍼백에 넣어놓은 상태이기는 해요. 저는 뭐 찾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퍼백에 이제 따로 조금씩은 이제 분리를 해서 지금 넣어놓은 편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빼서 색깔 보고 잘라 쓰고 다시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쓰고, 젖밴드도 이제 저는 좀 이제 하여튼 뭐 원단도 그렇고 부자재도 그렇고 저도 욕심이 많은 편이라 많이 쟁여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젖밴드 접시보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말아서 지금 보이게끔 이렇게 웬만하면은 수납을 해서 넣어놓는 편이에요. 뭐 안쪽에 넣어놓는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그냥 박스, 그냥 막박스 같은 거 그냥 있으면 그런 걸로 이제 넣어놓는 편이고, 그리고 이쪽은 테슬하고 뭐 벨벳, 뭐 레이스 아니면 뭐 그런 거 모티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자주 쓰는 거는 아니어서 일부러 좀 안쪽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파이핑도 이제 따로 있고, 거의 지퍼백 아니면 박스 종류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샤 종류도 이제 샤 종류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편이 아니어서 이것도 일단은 여기 샤만 이제 따로 요 안쪽에다가 좀 모아놨어요.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조금 안쪽에 구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자주 쓰는 것들은 요 바깥쪽에 빼놓는 편이고, 그래서 이것도 박스 같은데 요 안에 보면 자, 테슬, 폼폼, 벨벳끈, 뭐 라인끈, 뭐 이렇게 있는 애들 같은 경우 다 그래도 종류별로 이렇게 지퍼백에 그래도 넣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고서라도 이게 필요하다 하면 그 종류만 싹 빼서 잘라서 쓰고 다시 넣어놓고 하게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해서 부자재와 원단 종류들 보통 이런 식으로 양쪽 벽에 있는 편이고요. 자,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벽에 전 벽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방 자체가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닌데 일단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벽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벽 쪽에 이거 뭐지?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거 벽에다 달아서 아예 그래서 걸고리 해서 지퍼 또 이렇게 놔둔 상태인데, 지퍼는 지금 좀 색깔이 많이 섞였어요. 지퍼도 웬만하면 깔별로, 그리고 길이별로는 안 하고요. 깔별로 해서 이제 종류별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다음에 코일, 그다음에 쇠지퍼, 그리고 길이별로 하는 건 이런 짧은 지퍼들은 길이별로 좀 따로 놔두는 편인데, 길이가 긴 것들은 미세한 차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안 쓰고 그냥 같이 색깔별로 좀 모아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걸어두는 게 바로 육안으로 길이 확인이 가능해요. 색깔도 확인하기가 좋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퍼백을 사용하지 않아요. 지퍼백 써서 해봤더니 와, 하나 끊으려면은 다 꺼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위쪽에는 고무줄로 묶어갖고 종류별로 고무줄로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걸고리에 조금씩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길이감 같은 거나 색깔 같은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재질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긴 하죠.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드디어 미싱 쪽이에요. 미싱 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이쪽에 보면 이거 제가 리폼한 거예요. 잘 있죠? 이거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사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사지도 또 많이 사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고 정리하기 너무 나빠서 지난번에 이거 장을 새로 좀 리폼을 해서, 그래갖고 지금 요 사이즈, 이제 박스 사이즈에 맞게 이제 칸막이 나눠서 지금 이제 웬만하면 이제 종류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전사지, 이거는 전사지, 그러니까 전용 수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그때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원단 패턴 정리했던 거.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이쪽 자리였거든요. 지금 이거 구조를 조금 바꿨었어요. 작년에 바꾸면서 원래는 이쪽 자리에 있던 패턴 이쪽으로 지금 자리를 옮겼어요. 뭐 그냥 그대로 박스만 옮기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 패턴 정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과정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패턴 정리하는 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패턴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서 패스 할게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 이것도 되게 오래된 전자레인지함? 하여튼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겉에만 페인팅만 해서 이렇게 커튼만 달아줬어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커튼 달아서 다 숨기는 편이에요. 안쪽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짜지리하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이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거 봐요. 근데 이렇게 쳐놓으면 훨씬 깔끔해지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커튼 만들어서 해주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수납하는데 좀 지저분하다 싶은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지퍼백에 거의 이제 다 담아놨는데, 이제 모티브 종류는 모티브 종류대로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쪽은 단추도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이제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자, 이렇게 얘는 좀 작은 사이즈, 얘는 좀 큰 사이즈들 해서 사이즈별로, 그리고 각각 디자인별로 또 작은 지퍼백에 다 일일이 넣어놨어요. 이렇게 다 넣어놓은 상태로 해서 다시 큰 지퍼백에 이렇게 넣어서 꺼내서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놔둔 상태고, 밑에다가는 쬐끄맣게 다 써놨어요. 그래도 혹시 또 내가 헷갈릴까봐. 그리고 고무줄 종류 지퍼백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대충 사이즈 같은 거 적어놨고, 그리고 요거 카라 시보리, 시보리들 또 있고, 고무줄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따로 지퍼백에 해서 바로 어떤 건지를 이제 제가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출지 같이 붙여서 놔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정말 그냥 막 잡동사니 같은 것들 대신에 이제 보면은 대충 저는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따로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대신에 지저분하니까 가려주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책상 위로, 미싱 책상 위에 올라오면 저는 이제 일단 가정용 미싱은 이렇게 2대 있어요. 커버 스티치하고 일반 저가 이제 본봉 미싱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지금 일단은 뭐 3봉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쉽지 않게 잘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단추구멍 용도로 거의 써요. 뭐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냥 좀 저가로 아쉽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요. 단추구멍 하는 것도 다음에 기회 되면은 뭐 이거 과정으로 이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빨강머리앤을 되게 좋아해요. 빨강머리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빨강머리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빨강머리앤 이거 리폼했던 거 장이 너무 마음에는 드는데, 솔직히 이거는 안에가 안 보여서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것도 뭐가 들어있는지는 대충 써놨어요. 그래갖고 스토퍼, 후드벨 있는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토퍼도 저는 이렇게 총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부자재들 잡다한 것들 좀 넣어놓고, 그리고 또 여기도 미싱하다 보면 잡다한 부자재가 정말 많잖아요. 어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근데 앞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쪽가위, 그리고 밍크 단추, 뭐 시침핀도 이거 일제 시침핀이 되게 얇아서 바느질 할 때 거의 이제 같이 꽂고 바느질 하셔도, 미싱 하셔도 잘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시침핀 일반 그 문구용 시침핀 말고 이거 일제 시침핀 있거든요. 되게 얇은 거,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뜬금맞게. 하여튼 그렇고, 뭐 아일렛 같은 거 있고, 공업용 노루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침판 종류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잡다한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적어놓고 바로바로 꺼내서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오버록 있고요. 오버록도 아주 편해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N에 뭐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근데 막 넣어놨어요. N은 좋아하지만 쓸 때는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평상시에 많이 쓰는 것들 있죠. 뭐 쪽가위도 그렇고, 정말 이제 바로바로 이제 미싱하면서 써야 될 것들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지금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플라스틱인데 그냥 제가 칸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박스 같은 거 이제 덧대갖고, 박스에 판때기 덧대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쓰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그냥 막 분리해서 쓰기는 좋아요. 지금 좀 엉망으로 좀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미싱 옆에 놔두고 쓰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실은 되게 많죠. 네, 저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정말 필요한 색깔을 쓸 때는 또 딱 맞는 색깔이
없을 때도 되게 많아요. 웬만하면 저도 이제 비슷한 색깔로 맞추기는 하는데 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이렇게 보여지게끔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통 서랍 안에 놔두거나 박스 안에 놔두거나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실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다 색깔을 꺼내봐야 되고 또 먼지 쌓이고 이것도 먼지 쌓이죠 참.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색깔 보고 꺼내기에는 이렇게 걸어두고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겉에 이제 타공판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걸어뒀는데 솔직히 타공판은 예쁘긴 한데 비싸요. 걸고리 자체도 비싸요. 그래서 전 못 모르고 처음에 이제 드리기는 했는데 좀 저렴하게 하실 분들은 굳이 타공판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또 이거 이름 또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이거 좀 사이즈별로 막 있잖아요. 이거 벽에다 걸어서 걸고리 해서 차라리 벽에다 한쪽 벽 공간 조금 여유 있게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금 걸어 두시면 좀 더 사용하기 편하니까 실 같은 거는 특히 보이게 놔두시는 게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게 부기럽 작두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리긴 했죠. 이제 아주 애정하면서 잘 쓰고 있는 거긴 하고요. 부기럽 작두 쓰면서 이제 뭐 사용되는 이제 뭐 부자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옷만 들면서 쓰는 것들, 티단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다이소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2,000원인가? 한 통에? 얼마였지? 하여튼 이거 사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짜지리한 부자재들 넣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칸마다 나눠서, 그러니까 몰드 있는 경우에는 몰드도 같이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앞쪽에 뭔지는 적어놔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아일렛, 슬라이더, 뭐 라벨, 돼지코 쌀개 단추, 스토퍼, 샤넬 단추, 뭐 이런 종류로 쭉 있고 옆에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종류별로 이렇게 아일렛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벽에 안쪽에 잘 안 보이는 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안쪽에 쭉 놔두는 편이에요. 나만 잘 보이면 되니까 잘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짜지리한 것들은 다이소 케이스 활용을 해서 보관해주면 좀 더 편하고 좋다는 거. 이렇게 해서 미싱 쪽 전체 정리된 모습이고요. 패턴 쪽,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원단 쪽, 그리고 원단 아래쪽에도 또 부자재,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고, 한쪽 벽 제가 활용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따로 이제 뭐 그 포토전을 따로 만들 만한 공간은 없어서 한쪽 벽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대신에 위쪽에 이제 빛 좀 잘 받으라고 레일등은 좀 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야외에서도 좀 찍을 때가 있기는 한데 실내에서 이제 찍을 때는 여기 이쪽 벽 공간을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벽 공간 활용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제 미싱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게 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식이에요. 그쵸? 원단도 그렇고 지퍼도 그렇고 부자재도 그렇고 좀 뭐 안쪽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바로바로 꺼냈을 때 한눈에 보여지게끔 지금 정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쟤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실 때 육안으로 내가 보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셔야 원단도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고 부자재도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똑같은 걸 또 살 일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미싱방 정리하실 때에는 기왕이면 특히 원단 같은 거 박스 안에, 뭐 이런 것도 부자재도 박스 안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굳이 공간이 없어서 박스를 이용해야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리빙 박스 같은 거 이제 안쪽이 좀 보여지는 투명한 거, 그런 거 활용해 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렉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이면은 종류별로 구비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이거 찾았다가 겨울 원단 어딨지? 여름 원단 어딨지? 이거 피볼이 어디 갔지? 그 다 섞여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미싱방 원단과 부자재 제가 정리했던 방법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미싱방이 크다고 해서 당연히 크면 좋죠. 근데 저도 이 방 전체가 지금 미싱방이 아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박스마다 원단을 숨겨놓고 작업하고 했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조금이라도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하던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다른 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지저분했던 내 미싱방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라도 좀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